다음 강의는 저희 전남대병원 신장내과에 있는 김창성 교수님 모실 거고요. 강의 주제는 Comparison of HDF and HD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창성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남의 신장내과 김창성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Comparison of HDF 헤모다이시스인데 부제는 온라인 HDF가 일반 투석에 비해 이제 무엇이 다르고 어떤 베네핏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먼저 HD와 HDF가 어떻게 컨셉상으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고 또 HDF를 처방을 할 때 어떠한 것에 주의해야 되며 또 기계적인 차이 그리고 투석막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HDF를 할 때 프리딜루션 또 포스트딜루션으로 물을 넣어주게 되는데 그러한 워터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HDF 했을 때 어떠한 인상적 이득이 있을 것에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석실에 계시면 다음과 같이 투석을 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빨간 부분은 이제 혈액이 지나가는 부분이고 이런 보라색 부분은 다리세대가 돌아가는 부분인데 혈액이 나와서 투석막을 지나가고 반대편에서는 정수기에서 정수된 물이 여러 가지 A액, B액이 섞이게 되고 온도 조절되고 컨덕티비티가 맞춰진 다음에 투석막을 걸러진 다음에 더러워진 투석액은 버려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투석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디퓨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농도 부배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쪽으로 세미 퍼멀 램브를 통해서 용질이 이동하는 게 기본적인 투석 방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요분에 환자분이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 제거를 위해서 이쪽에 압력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감으로써 보통 투석할 때 2-3kg 정도의 요분의 수분이 빠지게 되는 이런 원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면 옵소시션, 그래서 투석막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미 톡신이 투석막에 달라붙음으로써 제거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물질은 몰레큘러 웨이트에 따라서 스몰 또는 미들 또 라지 몰레큘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몰 몰레큘은 유레아 같은 경우가 있겠고 미들 몰레큘은 보통 한 1kD에서 10kD 사이가 되겠고 10kD 이상을 라지 몰레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미 톡신 역시 여러 가지 몰레큘러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크레아틴이나 유레아 같은 경우에서는 스몰 몰레큘로 구분이 되는 반면에 우리 몸에는 미드 몰레큘 또는 10kD, 17 또는 30kD 이상의 유레믹 톡신이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유레믹 톡신은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단백질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몰레큘 웨이트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디퓨전이나 또는 옵소션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유레닉 톡신이 현재까지 많이 제거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유레닉 톡신이 체내에 남게 되면 베타2 마이크로글로빈이라든지 또는 컴플레인트 팩터 D, CRP, 어드밴스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인플라메이션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는 아스로스크로시스 또는 카드바스큘라 디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되면 수명대로 살 것 같지만 10년 서바이벌이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서 낮은 이유가 아마 이런 유레닉 톡신이 충분히 제거되지 못하기 때문에 카디오바스큘라 디스 이벤트 모탈리티가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안된 방법이 미들 또는 또 라지 몰레큘을 제거하기 위해서 컨벤션 방법이 고안이 됐습니다. 컨벤션 방법은 여기에 강한 압력을 주게 되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런 용질이 이런 용매, 즉 물을 따라서 같이 나오는 방법이 되겠고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많은 양의 물이 한 보통 투석할 때 20리터, 30리터 정도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물을 보충해 줘야 됩니다. 만약 보충해 주지 않게 되면 환자는 투석은 끝났지만 20리터 물이 빠지기 때문에 환자는 사망을 하게 되겠죠. 당연하게 HDF를 하게 되면 보충 그 나오는 물 양만큼은 프리 또는 포스트로 보충해 줘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개념상으로서 우리가 디퓨전 방법은 이렇게 잔잔한 이런 티백 차의 농도 구배에서
용질이 이동하는 게 이런 디퓨전이라면 컨벡션 같은 경우는 에스프레소 머신처럼 강한 압력을 줘서 많은 양의 용질을 빠른 시간 내에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퓨전 방법은 보다시피 스몰 몰레큘 제거에 클리어런스가 용이하지만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에서는 클리어런스가 많이 떨어지고 반면에 컨벡션은 이런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들이 있어서 클리어런스가 굉장히 높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정리하면 앞서 말씀 디퓨전을 이용한 방법은 헤모다이알리시스에서 HD라고 하고요. 컨벡션을 이용한 방법은 헤모필트레이션이라고 해서 HF, 그리고 컨벡션과 디퓨전을 같이 하는 방법을 헤모다이아 필트레이션에서 HDF라는 용어를 실제로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디퓨전 방법과 컨벡션 방법을 같이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이 같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공식으로서는 이렇게 디퓨전, 컨벡션, 옵션 다 같이 하는 게 토탈 클리어런스가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하이플러스 다이알리시스, 멤브레인 특성만 이게 포가 큰 것을 하이플러스 다이알리시스라고 했는데,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 이제 미들 또는 라지 몰레큘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HDF라는 방법이 도입이 됐었고요. 초창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양의 플루이드가 빠져나가면 보충액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그런 보충액은 우리가 수액 달듯이 이런 솔루션 백으로 달았습니다. 근데 1리터, 2리터야 달 수 있지만 20리터, 30리터까지는 달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요. 또한 투석실에서 환자 한 명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20명, 30명 대규모로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퓨전 백을 실제로 기계에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바로 정수 시스템에서 공부해주는 방법이 이제 보완이 된 게 바로 온라인 HD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법은 클래시컬 HDF, 온라인 HDF, 또는 반대로 오프라인 HDF로 용어도 쓰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온라인 HDF가 이런 대규모 정수 시스템에서 이런 보충액을 공급해 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용어상에서 우리 컨벡션 볼륨도 있고, 서브션 볼륨, 보충액, 보액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보충액, 보액은 컨벡션 볼륨, 즉 투석 활동 안에 많은 양의 물을 빼줘서 용질을 빼줬다면 그만큼 물을 보충해줘야 되지만, 실제로 보충액은 다 보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는 몸무게가 늘어서 오기 때문에 늘어서 온 웨이트 게인, 즉 2, 3kg 정도 환자를 빼시는 양을 제외하고 보충액을 넣어주시면 환자는 투석 전 상태처럼 좀 드라이트가 빠진 드라이트 상태로 가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액은 토탈 컨벤션 볼륨의 웨이트 게인을 뺀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보충액을 넣어주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터 앞에 주는 방법, 뒤에 주는 방법에서 프리딜루션, 포스딜루션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주는 게 어디다 주든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필터 특성에 따라서 앞에 주느냐 뒤에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도표로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프리딜루션, 포스딜루션 하게 되면 먼저 많은 양의 플루이드를 빼준 다음에 용액을, 보충액을 넣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앞에서 필터에서 많은 양의 이런 물을 빼주게 되면 헤모 컨센트레이션 되게 되고, 너무 많은 30% 이상의 물을 빼게 되면 블러드 클럿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딜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30%를 한계로 해서 우리가 울트라 필트레이션, 컨벡션 볼륨을 해주게 되겠는데, 프리딜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앞에서 먼저 물을 넣어준 다음에 빼주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물을 얼마나 주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의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딜루션 팩터라고 해서 물을 많이 주게 되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컨벡션을 걸었을 때 용질이 빠진 양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울트라 필트레이션 해야지 같은 30% 효과가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주고서 더 많이 빼면 용질이 빠지기 때문에 많게는 30.7%까지 할 수가 있고요.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만큼의 이런 컨벡션 레이트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할 때는 보통 포스딜루션을 많이 합니다. 물도 많이 절약되고 효율도 높기 때문에 포스딜루션 방법으로 많이 하지만, 프리딜루션 하는 방법은 포스딜루션을 할 수 없을 때, 즉 너무 헤모 컨센트레이션 된다든지 또는 TMP가 올라간다든지 또는 블러드 플로우가 너무 낮아서 컨벤션 플로우 레이트가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프리딜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플로우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 2배 정도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가 뭐 300이다 그러면 600 정도 되고, 하지만 모든 투석실에서는 보통 500으로 많이 세팅을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투석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하는 거고, HDF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투석 방법이니까 시간을 더 줄일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퀄리티가 좋다고 해서 시간 줄이게 되면 더 안 좋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대로 하면서 더 많은 미레미c 톡신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30세 남자인데요. 간단하게 처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면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가 분당 350입니다. 그러면 호스트 솔루션으로 먼저 세팅을 했다 치고 필터션 프랙션 25% 걸게 되면 컨벤션 플로우 레이트는 350 곱하기 0.25에서 87.5ml/min 분당 이제 빠지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4시간 세팅했기 때문에 6, 44, 240분이죠. 그러면 4시간 동안 빠져나온 컨벤션 볼륨은 87.5 곱하기 240에서 21L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달세트 플로우 레이트는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 2배에서 700으로 걸어주게 되고, 앞서 빠져나온 21L를 다 넣어줘야 되지만 환자가 웨이트 게인이 4.5kg 있었기 때문에 21L를 다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21L에 4.5kg를 뺀 16.5L를 보충해주게 되면 환자는 HDF가 만족스럽게 되고 집에 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HDF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 딜루션, 또 프리 딜루션 방법 외에 믹스 딜루션 또는 미드 딜루션 방법이 있고, 또 HDF 엔도지니어스 인퓨전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믹스 딜루션 같은 방법은 포스트 딜루션과 프리 딜루션을 같이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미드 딜루션은 이런 필터 중간에 보충액을 넣어줌으로써 보충액 넣어준 전은 포스트 딜루션, 보충액 넣어준 후는 프리 딜루션 방법이 되는 약간의 방법적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을 도시화 시켜주면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 현재 투석실 기계들은 아마 포스트 딜루션, 프리 딜루션 세팅을 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 기계는 믹스 딜루션, HDF가 사용할 수 있고, 미드 딜루션은 이제 특수한 필터가 필요하겠습니다. HD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석 기계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일본 기계 또는 뭐 독일 기계, 또 미국 기계 여러 가지 HDF가 가능한 기계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사용 가능 기계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기계 자체는 우리가 컨벤션 볼륨을 가장 극대화시켜준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 볼륨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컨벤션 볼륨이 많을수록 유랭 톡신이 많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계 자체는 컨벤션 볼륨을 극대화시키려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기존 방식은 볼륨 컨트롤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벤틸레이션 할 때도 어떤 볼륨 이 정도 빼겠다라고 설정해 주게 되면 그만큼 빼주게 되는데, 필터의 압력이 대신에 이제 볼륨이 빠지는 것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클래시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런 프레셔 컨트롤 방법은 어떤 압력으로만 걸겠다라고 해주면 그 압력대로 이제 볼륨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볼륨이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적게 빠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서는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 블러드 콜라스를 적게 하면서 컨벤션 볼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일라이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석막도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두꺼운 거 또는 뭐 이런 구멍이 많은 거, 구멍이 좀 더 많게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클리어런스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얇아지고 있고요. 또한 구멍도 훨씬 더 단위 밀당 많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HDF를 하기 위해서는 보통 여러 가지 솔루트 클리어런스라든지 워터 클리어런스가 단위 압력당 시간당 50 이상 돼야 된다. 또는 유레아 캐티퍼 V라든가 또는 비타2 MG 이런 것들이 커야되고, 투석막도 1.5 스퀘어미터 이상 되는 게 좋겠다라는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달리티가 현재 사용 중있는데, 현재 우리는 HDF 이런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고, 기존 투석은 이제 이쪽 방법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하게 되면 HDF 하게 됐을 때 많은 양의 물이 보충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물은 바로 혈액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수질 기준이 엄격하게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2004년, 2009년 일본 기준에 따르면 보통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보충액의 기준 스터리란 물이 돼야 되겠고, 콜로닌 포민 유닛이 10-6승 미만, 엔도톡신 유닛이 0.03 미만으로 돼서 우리가 달마다 또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수질 기준을 검사를 해서 만족도 있는
그런 정수 시스템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HDF를 그럼 했을 때 유래인 통신 제거 이론적으로 좋은데 이제 실제로 뭐가 좋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미들 몰레큘 제거되고 또한 임팔 사이토카인 제거되고 좀 가장 좀 단기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빈혈 개선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소포이틴 우리가 조혈제를 주죠. 조혈제를 줄 때 HDF를 했을 때는 좀 더 용량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하고 나서 몸무게가 좀 는다든지 좀 입맛이 더 돌아온다든지 또 투석할 때 혈압이 자꾸 떨어졌는데 HDF를 하고 나서는 좀 개선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경우는 투석하게 되면 이제 빠르게 잔여 심기능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흡연이 이제 벌써 안 나와요 라고 하는데 HDF를 하게 되면 잔여 심기능이 좀 오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HDF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사느냐입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올코스 모탈리티나 또는 심혈관계 사망 이런 것에 대한 연구가 몇 가지 진행됐었고 테이프진 연구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초창기 시행했던 연구가 이제 컨트라스트 스터디입니다. 2012년도에 있었고 300명의 HDF 환자와 로우 플러스 HDL을 비교했는데 HDF를 하게 되면 당연히 피터 댐지가 잘 떨어졌죠. 근데 결과는 신망스럽게도 전체 사망률에 큰 영향을 없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실망하지 않고 컴패션 볼륨을 좀 나눠봤습니다. 많은 군, 중간, 낮은 군 했더니 컴패션 볼륨을 많이 볼수록 유래인 통심을 많이 제거한 군에서는 확실히 전체 사망률이 감소하더라라는 것을 밝힌 바 있고요. 또 터키시 HDF 스터디는 전에 로우 플럭스 대신에 하이플럭스, 우리 많이 쓰는 하이플럭스 HD하고 온라인 HDF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결과가 실망스럽게도 통계주의성을 보이지 못해서 별로 안 좋나라고 생각했지만 여기서 또 이런 컨벤션 볼륨이 높은 군, 낮은 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컨벤션 볼륨을 제거할수록 전체 사망률이나 또는 심혈관 사망률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한번 그러면 컨벤션 볼륨이 많은 군하고 일반적인 투석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HDF를 한 군이 더 좋았었고요. 사망률도 감소시키고 뇌경색 또는 인펙션 레이트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HDF만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컨벤션 볼륨, 즉 유래인 톡신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컨벤션 볼륨을 가져가야지만 사망률의 개선이 있고 그러한 것이 세션당 23리터의 이런 컨벤션 볼륨을 달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ICT를 모은 풀드 인디비주얼 페이션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여기서도 올코스 모탈리티, 또 심혈관 사망률을 다 감소를 시켰는데 우리가 바디 서피스 에어리어,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 또 체격이 작은 사람에서 똑같이 20리터는 다를 수 있는데 어차피 보정하더라도 컨벤션 볼륨이 23리터 이상 되면 전체 사망률이나 심혈관 사망률을 감소시켰다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컨벤션 볼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코스 모탈리티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HDF가 좋은 쪽으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하게 되면 HDF는 우리가 전에 일반적으로 투석했던 이런 확산 방법, 디퓨전, 몰다피테이션 방법에 한 가지 무기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는 이런 무기를 더 가지고 있는 투석 방법이 되겠고요. 세팅 방법은 이제 포스트 릴루션을 많이 하게 되는데 블러드 플로우에 30% 정도 세팅하거나 아니면 기계가 요즘에는 오토 서브 기능으로 설정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딜루션 같은 경우에서는 블러드 플로우의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HDF를 할 때 확실하게 컨벤션 볼륨을 많이, 최소한 20리터 이상은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HDF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빈혈 개선이라든지 또는 혈액 투석할 때 혈압이 떨어진다든지 뉴트리션 스테이터스를 개선시켜 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망률을 개선시켜 줄 수 있다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디케이션 해볼 수 있겠느냐? 정확한 인디케이션 아직까지는 컨센서스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디케이션으로서는 이런 아밀로이시스 베타2MG가 카파토닌 신드롬이 있다든지 또는 체격이 큰 사람이라든지 또는 잔여 신기능을 좀 오래 보존을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고 또 HDF를 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래 롱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수명이 좀 더 이게 좀 5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 위주로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투석했을 때 뭔가 찝찝하다, 집에 갈 때 뭔가 불편하다, 안 좋다, 힘들다 한 사람들은 HDF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게 비용이 들어가고 필터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물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보험 기준이 되지는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계 차원에서도 HDF 했을 때 이런 또 수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중요한 건 환자의 이런 또 개선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업실에서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또 환자한테도 컨버션 볼륨을 잘 늘릴 수 있도록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창근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질문이 하나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 HDFC 환자 체중 증가가 많을 경우에 심장의 부담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답 주시겠습니까? 이론적으로 프리딜레이션 하게 되더라도 환자의 가해지는 체중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빼주기 때문에 환자의 가해지는 뭐 체중 부담은 사실은 없고요. 이제 프리딜레이션 하는 경우가 포스딜레이션을 많이 하기 힘든 경우가 프리딜레이션 많이 하는데 보통 블러드 플로우 레이트가 한 250에서 200 정도 되면 사실은 좀 포스트로 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발 서피스 에러가 작은 분들이 대부분 이런 블러드 플로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보정하게 되면 굳이 프리딜레이션 하지 않고 포스딜레이션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양의 컨벤션 볼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스딜레이션을 많이 저희 추천해 드리고요. 프리딜레이션 하더라도 그만큼 양을 빼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볼륨 컨트롤, 볼륨 스테이터스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